네. 자, 저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후딱후딱 할게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22페이지 책 봐봐, 책. 변이 그랬습니다. 변이, 동그라미 쳐.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 차이 줄치세요. 같은 종, 22페이지.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형질이 뭐야? 모양형, 성질질. 모양하고 성질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변이라는 건 유전적인 변이를 얘기해요. 유전적, 전달이 되는 거. 개체가 가진 출처가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고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래서 옆에 유전자 차이는 유전 정보의 차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게 유전자니까 그 밑에 자손의 유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전되기 때문에 뭔가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예를 들자면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 무늬와 색이 다양하대요. 고기처럼. 그 다음에 사람 앵무의 다양한 깃털 색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 피부 색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한대요. 그런데 옆에 보충 설명 쪽 잠깐만 가볼게요. 비유전적 변이 그랬어. 얘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유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유전적 변이와 달리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며 형질이 자손한테 유전되지 않는데, 자손한테 유전되지 않는데. 그래서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해요. 근데 그게 내 자식한테 근육이 많은 상태로 가진 않는다고. 유전되지 않고요. 어린 홍학의 몸의 색깔이 회색인데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각기 다른 붉은 무늬가 나온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홍학이 원래 붉은색인 건 걔가 먹이에 따라 붉은색이지 원래는 붉은색이 아니래. 유전되지 않는데. 알았죠? 응. 자, 그 다음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본문 가봐. 변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동그라미 쳐. 돌연 갑자기 나타나. 이거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거나 유성생식. 자, 갑자기 나타나거나 유성생식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정자 더하기 난자. 정자랑 난자가 만났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바로 밑에 거기 다양한 조합을 치셔. 정자 난자 만날 때 엄마 아빠가 키가 커요. 근데 엄마 아빠가 키 큰 유전자 주고 싶겠지.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키 작은 유전자끼리 결합하여 키 작은 애가 태어나도 어쩔 수는 없다고. 그렇게. 자, 그래서 돌연변이 보세요. DNA 유전 정보의 변화가 생겨 줄쳐봐. 부모의 없던 동물 없었어. 형질이 없던 형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밑에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유전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봐봐. 유성생식 정자 난자 만들어지는 건데요. 유전자 조합이 출처가 다양한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다양한 생세포가 만들어졌고 일단 다양해. 그리고 그게 무작위로 수정 줄지세요. 다양한 게 만들어졌는데 또 그게 또 무작위로 수정이 되더래요. 하지만 얘는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이긴 해요.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얼룩털을 가진 부모의 유전자 있었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흰색 강아지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갈색도 나오고 그렇대요. 그렇게 이제 다른 애가 나오고 이렇게 된대요. 됐어요? 뭐 이렇대요.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자연 선택 한번 보세요. 이거 자연이 선택한 거야. 자연적으로 선택된 거야. 자, 그럼 봐봐. 자연 상태에 따라 자연 상태에서는 변이에 따라 개체마다 환경에 다르게 적응한대요. 다르게.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애보다 더 잘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그냥 선택됐다고 걔가. 그래서 거기 봐봐. 예를 들자면 거기 봐봐. 약간 좀 애들 이상하지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애벌레? 애벌레. 거기 봐봐. 같은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애가 있어. 그러니까 녹색 그 애벌레도 있고 약간 그 있잖아. 하늘색도 있고 거기 조금 더 미안해. 너네 컬러가 아니지. H인자. 자, 일단 색깔이 달라. 뜨긴 해.
자, 왼쪽에 있는 3마리는 초록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3마리는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건 조금 진한 파란색, 밑에 있는 거는 하늘색이야 일단. 그러면 어떤 애가 왔어? 이파리 위에 얘네들이 있는데 초록색은 눈에 안 띄겠지. 그치? 근데 파란색은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럼 걔부터 잡아먹혀.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많이 남았어? 녹색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녹색이 많이 남았으니까 걔네들은 번식하니까 점점 녹색은 많이 남지만 하늘색이고 파란색인 애는 어떻게 돼? 잡아먹혔어? 그렇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또 잡아먹혀. 그러다 보면 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봐봐. 모의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 도화지 색깔이 핑크색이야. 빨간색 도화지에 핑크색 과자, 노란색 과자, 초록색 과자를 섞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냥 야, 네가 잡고 싶은 거 잡아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핑크색은 비슷하니까 잘 안 들어오지만 뭐 초록색이나 노란색 걔부터 이렇게 제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밑에 표 봐봐. 처음에 10개 해줬는데 한 번 하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3번 하고 나서 남은 개수가 봐봐. 빨간색 총 16개 남았대요. 그자이? 두 사람이 이제 하는 거니까 10개씩 올려놓고 3명이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먼저 지불해. 그러고 나서 총 5개씩 꺼내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3번을 하니까 총 30개 갖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24개에는 빨간색은 많이 남고 저기 초록색이나 노란색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밑에 봐봐. 해석. 과자가 놓인 도화지를 환경은 의미하고 줄쳐가고 과자가 놓인 도화지가 환경 의미하고 도화지 색을 바꿨대요. 얘가 녹색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과자의 색깔이 각기 다른 거는 변이. 그 다음에 과자를 도화지에서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건 포식, 잡아먹혔다. 포식에 의한 무리를 제거하는 거고 과자를 추가하는 것은 거기서 자손을 남기는 걸 얘기한대. 그러니까 남은 개수만큼 추가하는 거야. 의미한대. 일단 거기까지 좋잖아. 이 내용만 알면 돼. 아, 이런 의미로 내가 이 실험을 하는구나. 결과 과정을 반복할수록 빨간색 도화지에는 아무래도 빨간색 비율, 초록색 도화지에는 아무래도 초록색이 많이 남겠죠. 다른 거는 좀 낮아지면서.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생존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조금 더 잘 살아남고 걔네들이 자손을 낳다 보니까 걔네들이 번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러면서 환경에 따라 어떤 애가 적응하면 걔가 살아남고 나중에 보면 얘네가 지금 원래는 같은 과자인데 이쪽 과자랑 이쪽 과자랑 뭔가 다를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4페이지 가면 딱정벌레 집. 자, 한 장 넘겼다. 딱정벌레 있어요. 산불로 인해서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딱 산불이 나서 토양이 검게 변했대요. 원래 흑색이어야 되는데 검게 변했대. 그래서 어두운 색깔의 딱정벌레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선택돼. 왜냐면 약간 회색인 애는 이제 시커먼 환경이니까 회색인 애 눈에 띄어. 걔부터 잡아먹히는 거야, 새한테. 근데 시커먼 딱정벌레는 토양하고 색깔 비슷하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지. 그래서 왜 우리 그 동식물들이 보호색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우리 왜 뱀도 나뭇가지 색깔이나 아니면은 초록색 그 이파리에서 사는 애는 그 뱀 색깔 자체가 초록색일 거란 말이야. 그럼 눈에 안 띄니까 안 잡아먹히겠지. 근데 눈에 확 다른 데 살면 어떻게 돼? 눈에 확 띄니까 걔 잡아먹힐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연 선택된다. 그 환경에 유리한 애가 자연적으로 선택돼서 걔네들이 자손을 남기니까 걔네들이 이제 진화하게 된다. 야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항생제, 내성, 세유. 항생제가 잘 주시고. 항생제 뭐야? 균 죽임. 균을 죽이는 애가 항생제야. 균을 죽이는 애야. 즉 세균을 죽이는 애야 항생제. 그런데 항생제 내성이 생겨.
그러니까 원래 항생제가 균을 죽이는 건데 거기에 내성이 생겼대. 항생제, 너가 날 죽여? 나 아니야. 나 인내했어. 인내하는 성질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은 안 죽어. 원래 항생제를 주면 균이 죽어야 돼. 그치? 그래서 봐. 우리 여기 상처 났어. 그러면 뭐 하냐면 여기 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뭐 봉합하고 하는데 혹시 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 거거든. 주사를 맞거나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래서 그 균을 죽여야 되는데 내성이 생겼어. 항생제를 견뎌. 인내하는 성질이 생겼다. 이해됐어? 견뎌. 그래서 거기다 써놔. 항생제 내성이 생겼다는 거 항생제 저항성이 있다라는 말로도 바꿔. 이게 같은 말이야. 저항성이 있다. 난 저항한다 이거야. 나는 저항을 한다 이거야. 항생제에 저항을 한다. 내성이 생겼다. 견뎠다라는 거야. 견뎠다. 안 죽었다. 살아남았다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아이고 야야야. 살아남았다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생제에서 내성이 생겨서 살아남았어. 그 균은 살아남았어요. 얘가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안 나와. 항생제 내성세균, 항생제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곡박 터지는 거야. 알았어? 살아남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내성이 생겼다, 저항성이 있다 이런 말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런 말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봐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균이 들어오면 죽이고 균이 들어오고 죽이고 이런 환경에서는 가끔 미친 척하고 그 항생제를 견디는 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선택이 되어서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되어서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 이제 항생제를 먹어도 균이 안 죽는 상황이 되는 거지.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봐봐. 밑에 화살표 그림 바로 밑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이 된다. 그렇지? 견디는 애들이 형성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거 사러 갈 때 거기 보면은 무항생제 뭐 통닭 아니 통닭이 아니라 무항생제 닭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아니 나는 항생제 안 먹으면 그만이야. 감기 걸려도 항생제 안 드려요. 그러면 안 먹으면 돼. 빼달라고 하면 빼줘. 근데 문제는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항생제가 있으면 얘들아 그 닭 어떻게 키워? 닭장에다 놓고 키운단 말이야. 싼 닭은 그래. 비싼 닭 먹어야 돼. 그래서 닭장 되게 좁아. 거기에 걔를 키워. 닭을 키워. 그러면 걔네들 만약에 한 명이 병에 걸렸어. 막 아파트처럼 생겼어 걔네들. 한 명이 병에 걸렸어. 그럼 다 뒤지는 거야. 한 명 걸렸으면 거기 다. 우리 코로나 때 한 명 딱 걸리면 어떻게 돼? 그만 초토화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야 너 집에 가! 이러잖아. 야 너 오지 마! 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도 걸려갖고 우리 다 킥킥킥킥 이러고 다녔어. 응.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명이 걸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한테 항생제를 엄청 투여. 그 먹이에다 항생제 같이 넣어서 투여. 근데 거기 왜 그 마트 가면 무항생제로 키운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얘는 항생제 안 먹인 거야. 안 먹인 거야. 그래서 조금 비싸. 왜 안 먹이는 대신 균에 취약하니까 조금 더 뭔가 다른 걸 했겠지. 뭔가 돈을 들였으니까 그래서 더 비싸. 아무튼 그렇대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자연선택 보세요. 말라리아 원래는 우리 왼쪽 그림 보세요.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요. 이 남모양인 애는 이게 가다가 걸려서 산소 운반도 잘 안 되고 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근데 거기 보세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 줄치세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 모기 물리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 그럼 내가 그 병에 걸리는 거야. 말라리아의 병에. 그런데 걔네들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애는 말라리아에 안 걸리더래. 그러니까 봐봐. 거기 두 지역이 일치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애랑
말라리아랑 발생 지역이 비슷한 걸 보니까 말라리아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져도 살아남는구나. 근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남모양을 갖고 있으면 불리해. 일반적인 데는 불리해. 근데 환경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걔가 유리해. 우리가 불리해.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지역을 가잖아? 그럼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고 가야 돼. 그냥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난 뒤지는 거야. 연락 왔고 치료약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역 가면은 되게 주사 많이 맞고 가.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막 엄청 맞고 가. 됐어?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거기 화살표 줄잖아.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자연적으로 걔가 선택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상 적혈구가 유리하지만 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걔가 유리하다. 오히려 불리한 애들, 산소가 없었던 그 모자라는 얘가 더 유리하다 이 말이야. 괜찮지? 응. 그 다음에 25페이지는 좀 이따가 풀어볼 거고요. 한 장 넘겨서 26페이지 우리 자연 선택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걔가 자연적으로 선택됐다고 그랬어. 걔가 잘 살아남아서 걔가 자연적으로 선택해서 걔가 환경에 유리해 이렇게 적응했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26페이지 가볼게요. 진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할 거고요. 그 진화의 결과 지금 다양한 생물이 있었어. 자 다윈의 다양선택설 줄쳐.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연선택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야. 다윈은 진화론이고요.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자연선택설인 과정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중에서 환경의 적응에 유리한 애, 환경 잘 적응한 애가 걔네들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자손을 남겼어. 거기 자연선택 줄치고. 그 자연선택이 오랜 세월 누적되면서 생물이 점차 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 자 거기 보세요. 일단 과잉 생산과 변이 그랬어. 그러면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수를 낳았어. 과잉 생산. 이때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기린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아니 나타 보니까 목이 긴 애도 있고 목이 짧은 애도 있고 다양하더라. 이거 중간 애도 있고 다양했었어. 근데 좀 새끼가 많이 났나 보지. 그때 뭐 뭔가 좋아서. 아무튼 많이 났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먹이 경쟁도 하고 배우자 경쟁도 하고 그치? 야 이씨 저거 내가 가질 거야 막 이런 거 환경해.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하게 돼. 걔네들끼리. 그런데 어떻게 돼? 목이 긴 기린은 애가 나무가 좀 낮은 애도 풀을 뜯어먹고 목이 긴 기린은 나무가 굉장히 높아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어. 근데 목이 짧은 애는 작은 애들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저기 위에 있는 애들 건 못 먹지. 그럼 걔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이 긴 애만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다 이거야. 자연 선택.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개체수를 늘리게 되니까 왜냐면 목이 짧은 애는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경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계속 죽어나가고 목이 긴 애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계속 발전을 하겠지. 계속 새끼를 낳겠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목이 긴 애가 나오더라 이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한계점 잠깐 봐봐. 그림 바로 밑에. 다윈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알았어. 그런데 왜 쟤는 목이 길고 쟤는 왜 목이 짧아? 그걸 못한 거야. 야 솔직히 우리 그 생각하잖아.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그 집안 아이들은 우리 아무 말 안 해도 태어났어. 애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엄마 아빠 닮아서 키 클 거야 라고 그냥 예상은 하잖아. 근데 딱 보고서 너 엄마 아빠 키 큰데 너는 작을 거야 이렇게 예상은 안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왜 그러면 키 큰 엄마 아빠 돼서 왜 작은 애가 나오냐 이런 거 설명 못했다. 왜 긴 애가 있고 짧은 애가 있고 이거 설명 못했다. 다윈은 설명 못했어.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이 왜 자손한테 전달되는데 왜 그 당시엔 유전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원리를 유전자라는 그런 개념이 모르니까 그런 걸 몰랐어. 왜 유전이 되는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가보세요. 한계점은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자손한테 전달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를 한번 보시면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고요. 생태계 환경이 다양하므로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 줄짓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거야. 됐어? 선생님 근데 목이 긴 애와 짧은 애가 있었는데 목이 긴 애만 살아남았다면서요? 그러면 목이 짧은 애가 없어졌으니까 다양하지 않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여러 종으로 진화한 핀칫의 이름이 이거 새 이름이야. 다양한 변이를 가진 지금처럼 뭐 부리가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뭉뚱하니 거기 그림 보세요. 27페이지 그림. 거기 보면 엄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처음에 있는 거. 근데 그 새끼들은 그 부리 모양이 좀 다양하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다양한 애들이 나왔어. 다양한 애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제도, 군도, 그러니까 섬이 여러 개야. 여기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는데 거기 봐봐. 선인장이 많은 데에서 사는 애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는데 선인장은 어떻게 돼? 따갑잖아. 뾰족뾰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리가 길고 뾰족한 애만 자연 선택되고 걔가 살아남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크고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는 이렇게 긴 부리는 다 부스러져. 깨져.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근데 오히려 짤퉁하고 뾰족하고 이게 좀 뭐랄까 좀 단단한 부리를 가진 애가 살아남아. 그러면 분명히 얘네가 핀칫의 한 종류였는데 이 섬에는 긴 애만 살고 이 섬에는 짧고 굵은 애만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쪽하고 종류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로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괜찮지?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서 옆에 보세요. 27페이지 점 두 개만 줄치고 마무리할게요. 각 섬의 먹이 환경이 달랐고 환경에 적응한 부리를 가진 핀칫새가 자연 선택되고 같은 종의 핀칫새가 오랜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 결과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부리를 가진 여러 종으로 진화를 했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걔만 살고 걔만 사니까. 이해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옆에 그랜드 캐년에 사는 다람쥐의 진화 보시면 뭐 흰꼬리 영양 다람쥐랑 헤비스 영양 다람쥐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종류로 진화했다 이거야. 괜찮죠? 그러면 앞에 25페이지, 27페이지 뒤에 넘겨봐. 뒤에 넘겨서 28페이지에 3, 6, 10, 12 풀어볼게요. 3, 6, 10, 12번만 풀어볼 거고요. 숙제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고 서브노트는 여기까지 써오시면 될 것 같아요. 176부터 178까지.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요.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게요.